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3CTV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뉴스를 원래는 하나짜리였는데 하나가 30분이 넘어가지고 그거를 두 개를 잘라서 올리다 보니까 영상 두 개가 매칭이 안 돼요. 내용이 매칭이 안 되니까 좀 이상한 방송이 좀 되고 그랬어요. 연결해서 들었으면 조금 낫었을 텐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유튜브 방송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녹화 방송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녹화를 하는데, 일단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편집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생방송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생방송은 예를 들어 자기가 이야기를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소 얘기가 좀 틀려도 말이 좀 잘못 나와도 그거를 다시 커렉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 녹화 방송은 일일이 자기가 했었던 거를 틀리게 되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거 다시 편집하면서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손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방송 하는 사람들이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게 더 쉽다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일단 얼굴을 보여야 되잖아요. 자기 얼굴을.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보이는 게 용기 있어서 그렇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용기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쓸데없이 얼굴을 굳이 보여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고 소심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녹화 방송도 상당히 힘이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서론이 좀 긴 이유가 어저께 같은 일도 있었고 방송을 두 개로 나누면서 연결이 매끄럽게 되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선거 부정선거권으로 해서 제가 우파가 좀 좌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보수 우파는 좀 그런 게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굉장히 적으로 모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만이 진리다 그러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건 맞긴 맞는데 자기하고 방법론에서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비난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하고 좀 생각이 다르면 그게 바로 말이지 안 좋은 쪽으로 꼭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우파 방송들 제가 슬쩍슬쩍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른 방송들을 자주 보지를 않아요. 자주 보지를 않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 방송하는 걸 보면서 거기 가서 글 쓰면서 그 친구들이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논쟁 같은 글로 논쟁 같은 길게는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사실은 알려주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우파 방송은 가끔 가다 봅니다. 우파 방송들은 보면 자기하고 생각이 들으면 굉장히 상대방들을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 이번에 부정선거권도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읽어보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지지하는 유튜브 방송은 좋은 사람 부정선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그냥 갈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어제까지 우파 하던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갑자기 좌파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냥 너무 단순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커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부정선거권도 저도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진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아니,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이게 편간을 두고 욕하고 나쁜 방송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겁먹어서 어디 하겠네. 저야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처음부터 뭐 후원 계좌도 안 하고 뭐 슈퍼챗을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주 큰 방송들조차도 유튜브 방송들조차도 말 한 번 잘못하고 뭐 부정선거 잘못 얘기했다 뭐 회의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구독자 수가 뭐 몇천 명이 빠져나가고 그런다고. 아니 그런 얘기를 보면서 이야 진짜 이건 해도 너무하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인터넷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걸 이제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선 글 쓴 걸 보고선 참 너무 심각하다. 이건 진짜 문재인 척결, 그 다음에 탄핵 반대했었던 거, 이 앞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명목상으로는 문재인 반대는 맞긴 한데, 방법론이 또 다르다 그래가지고, 또 이건 이제 부정선거권으로 분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오늘 부정선거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문재인을 탄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한두 사람이 이제 이거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민병욱이도 그랬고, 조경태도 그랬고, 뭐 이준석이는 몰매를 맞고 있죠.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누구죠? 이인재 의원도 어젠가 그저께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정치인 중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 이인재 의원, 전 의원이었었죠. 그 다음에 민병욱, 그 다음에 조경태,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지금 좀 문제가 좀,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가 뭐,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이준석이가 부정선거를 묻기 위해서, 이슈를 묻기 위해서 총대를 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매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생각이 다른 걸 얘기했을 뿐인데, 물론 입이 좀 너무 표현이 같은 우파 사람들 이렇게 억울한 면이 있고 분노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들 뭐라 그러나 토닥거리면서 그러면서도 그거는 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더 해야지 되지 않겠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서 이준석이는 아직 어려서 그런다고 그럴까요? 어려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는 미스를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이준석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를 묻기 위해서 총대를 맸다. 그거는 비약이다 이거죠. 너무 지나친 비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도 그 부정선거 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물증이 나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법이라는 건 검찰 수사를 가는데 이게 완전 조작이라는 예를 들면 진짜 너무 쉬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물증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물증이. 아니 심증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심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통계라는 건 예를 들면 제가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유사한 이상한 패턴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들긴 하는데 그게 변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유사한 패턴이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논쟁으로 발전하는 거야.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라 그럼 논쟁으로 되는 거라. 이건 학문적인 논쟁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저는 검찰 수사를 가기 위해서는 물증이 필요한 거지 어떤 심증 가지고 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 스탠스지. 부정선거가 없으니까 그건 무시합시다. 이런 식은 아니다라는 거야. 사실 속마음을 제대로 얘기하자면 부정선거가 밝혀지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싹 뒤집어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거죠. 저도. 어쨌든 부정선거권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하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부정선거도 중요한데 부정선거 이외에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어제는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김정은이 지금 수술 후 위독 상태다라는 이제 뉴스가 CNN을 통해서 나왔죠. 예,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CNN에서 CNN 뉴스를 보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위독한 상태다라고 이제 CNN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CNN은 또 이제 좌파 방송이고 그래서 검증 차원에서 또 폭스 뉴스를 가보니까 폭스에서도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 미 정부 관리자라고 그러면 뭐 미국 CIA겠죠. 뭐 당연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또 일본 뉴스를 보니까 일본 뉴스에서도 또 이제 CNN은 이제 CNN을 인용을 했는데 사설에 이제 자기들의 또 소스를 이제 덧붙여가지고 좀 김정은이가 지금 위독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또 인터넷 여러 군데에서 또 이제 글을 보니까 아니 이제 또 김정은 수술 기사가 이 부정선거를 묻기 위해서 누군가가 터뜨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 이제 글 쓴 사람은 그걸 내가 뭐 재미를 썼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글 쓴 사람도 좀 발상이 참 우습지만 거기에 동조해서 글 쓴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김정은이가 위독설 부르면 이제까지 우파한테는 아주 기분 좋은 뉴스 아니었습니까? 기분 좋은 뉴스였었는데 CNN에서 그 기사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제는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서 그 CNN에서 김정은이 위독설을 퍼뜨린 거다. 아니 그걸 도대체 믿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권하고 CNN하고 물론 같은 이제 좌파 성향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문재인이가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CNN에 압력 넣어가지고 위독설을 거기서 터뜨리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그 CIA 이제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정부 기관 통해서 나왔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제가 야 이게 지금 부정선거 이슈에 이렇게, 관심을 두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기사 자체도 부정선거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발상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진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의혹을 제기하고 그걸 이제 점점 조사를 해서 심증이 확실해지고 그다음에 물증까지 나오면 아주 좋은데 의혹 자체만 가지고 떠들다가 흐지부지 되고 그러는 경우를 우리는 좌파들을 통해서 계속 많이 봐왔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었던 건 뭐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의혹이에요. 전부 24가지 의혹이에요. 방송이 나왔었던 거 얼굴에 뭘 보톡스를 했니, 어떤 머리 올리느라고 8시간을 몇 시간을 했니, 뭐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전부 의혹 거짓말로 탄핵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정선거만 가지고 계속 또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러는 건 이슈가 되는 건 좋고,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제가 통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공계를 나왔기 때문에, 통계는 몰라도, 수치상으로 조금, 좀 미심쩍은 점이 있다. 이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제가 따로 제가 뭐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느낌이 갸우뚱한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제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꾸로 이제 CNN까지 이제 끌고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만약에 그걸 묻으려고 그랬다라고 그러면 과연 CNN을 통해서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이에요. 어쨌든 그런 얘기는 이제 좀
예측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쨌든 부정선거권은 그렇고 김정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위동설이 위독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건 지금 폭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폭스 뉴스 화면입니다. 예, 뭐 좀 이상한 나라인데 이상한 나라가 언론 통제가 되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정보가 지금 그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가 믿을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아까 그 CNN 이제 폭스뉴스 그 동영상으로 이제 흘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무래도 정보력이 있으니까 미국 쪽이 좀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오늘 말이죠.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지방 체류 중이고 정상 활동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더 웃긴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중국은 위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또 방송을 했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도 위독하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는 김정은이 지방 체류 중이다. 청와대는 말이죠. 지금 그 휴먼트도 다 없애버리고 국정원도 손발을 다 묶여버리고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서 어떤 그 뭐 군사적인 정보도 지금 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청와대가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까지 북한에서 뭐 발사하고 그랬었을 때는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럴 때는 모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지방에서 체류 중이다? 아니 정확하게 알고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가짜인지 저는 자 보십시오. 중국은 위독하지 않은 것 같다. 청와대는 지방에서 체류 중인 것 같다. 미국은 위중한 것 같다. 일본도 위중한 것 같다. 자 똑같이 또 대립되고 있어요. 중국과 청와대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 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이제까지 뭐 우파 쪽에서 이제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하고 청와대 말은 믿고 싶지가 않아요. 설사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을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이런 그 베일에 감춰져 있는 김정은의 지금 상태를 청와대랑 중국은 무엇이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CNN하고 일본은 위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일본 청와대가 북한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금방 반응을 하네요. 미사일 발사하고 그랬었을 때 몇 시간 동안 분석 중이다 그러면서 미불상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시간 동안을 발표를 안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 이것도 뭔가 있구나. 김정은이가 지금 위험하구나 라는 얘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의 지난 방송들을 혹시 듣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건으로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아마 여기서 지면 중국은 거의 국가 해체로 갔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중국에 기대고 있는 문재인 정권도 사활을 걸고선 총선거를 치렀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몇 번씩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전쟁의 위험성이 지금 농후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 가짜 정보, 북한의 김정은이가 위중하다, 위중하지 않다, 이 정보, 우한 폐렴 때를 생각했을 때, 우한 폐렴이 미국이 중국을 의심하는 건 뭐냐, 우한 폐렴에 대한 가짜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지금 이런 큰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위독하다라는 사실도 만약에 중국과 청와대가 거짓 정보를 흘린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무엇 때문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냐? 이건 얘기가 좀 너무 비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 김정은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중국이 밀고 들어가서 북한 정권을 장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김정은의 유고 상태를
서방 세계에 알리지 않으면, 서방 세계가 늦게 알게 되면 그 유고 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골든 타임을 또 놓치게 돼요. 우한 폐렴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과 북한, 청와대가 또 한 번 우한 폐렴과 마찬가지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저는 너무 뉴스들을 많이 보고 이제까지 중국과 청와대에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김정은의 유역설, 과연 어느 쪽이 사실이냐에 따라서, 또 한 번 한반도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